네, 안녕하세요. YBM 실전토익 천재 볼륨 1 전면 개정판 박혜원입니다. 오늘 RC의 마지막 무료 강의고요. 테스트 1회에서 제가 이중 지문 하나, 삼중 지문 하나 뽑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문이 176에서 185번까지고요. 5문제씩 끊어서 두 세트 나옵니다. 삼중 지문은 186에서 200번까지예요. 이게 삼중 지문이에요. 겁나 길어요. 이중 지문은 지문 2개가 연관성이 서로 있을 만한 지문들이 묶여 있고 5문제를 빼는 거고요. 삼중 지문은 5문제가 한 세트인 건 맞는데 지문 3개가 떠글떠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147에서 175번의 단일 지문을 무조리 깔끔하게 클린시트로 다 풀어야만 다중 지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일 지문 풀다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미친 듯이 길고 처음에 한 2줄 읽어도 이미 멀미가 막 스물스물 나오는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일 지문 중에 너무 열받는 지문은 잠깐 킵해 놓으세요. 야, 너 잠깐 조용히 해. 뒤에 쫙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른 지문 또 먼저 만만한 거 먼저 풀어 제끼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200번까지 끝까지 도약을 우리가 못하진 않아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중 지문에서는 2개의 지문의 연계성이라고 해서 이 지문에 써져 있는 내용 일부랑 이 지문에 써져 있는 내용 일부를 버무려야만 답의 열쇠가 해결되는 문제가 보통은 1개 나와요. 많으면 2개도 나올 수 있으나 보통은 1개를 빼요. 삼중 지문에서는 보통 2개가 나와요. 거의 2개가 균형을 맞춰 나와요. 하나만 나오는 삼중 지문은 별로 없다시피 해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중 지문에서는 하나일 때가 90%, 10%의 확률은 2개까지는. 삼중 지문은 보통 2개가 나오고 거의 100%에 치달은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이런 그 재질 있죠. Most likely. 제가 바로 앞전강 단일 지문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추론빌. be concluded도 뇌피셜을 통해 합리적인 뇌피셜을 통해 뭐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 약간 이런 거고요. suggest about은 단일 지문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추론 문제예요. 암시 시사죠. 이런 애들은 연계형의 확률도 어느 정도 꽤나 높아요. 연계형의 단서로 얘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지문을 지문이 2개짜리 이중이든 3개짜리 삼중이든 첫 번째 지문을 생각보다 좀 더 꼼꼼하게 읽어두면 그 다음 지문에 떡밥이 계속 나와. 그래서 데자뷰라고 해서 뭔가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 이 지문에도 나오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걸 딱 묶어서 꼬매서 딱 꼬매잖아. 재봉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연계형의 정답이 될 때도 있고요. 글의 속성은 단일 지문 때랑 마찬가지로 다중 지문도 꼼꼼하게 파악을 해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5개가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5개 중에 연계형 확률이 0%가 아예 냄새가 확 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단일 지문은 보통 한두 문제씩 먼저 읽으면서 막 하잖아요. 다중 지문은 한 번에 5문제가 보일 때 먼저 아닌 거를 소거를 해둘 수는 있다 정도예요.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5문제를 다 겁나 길어. 한 문자, 이게 한 지문, 요게 또 한 지문. 화면 갈라져서 그래요. 요게 한 지문, 요 앞에가 한 지문. 그래서 인포메이션 글이 요거, 그 다음에 이메일이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지문이 합쳐진 170 중에서 180번이잖아요. 요거 꼴준반. 인포메이션 글 and 이메일 글 중에서 인포메이션 글을 딱 특정해 놓고 이 글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연계형의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0%예요. 그냥 전국글에서만 째려봐서 목적 찾으란 얘기야. 자, 이 문제를 봤을 땐 얘가 누구냐라고 써져 있는데 추론이 써 있진 않아요. most likely 따위의 추론이나 이런 뭐 suggested about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100% 확답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 있어요. 얘가 누군지를 맞추는 문제. 자, 그리고 reason을 물어봤죠. 하나의 이유를. 얘가 이메일을 쓴 하나의 이유. 이메일은 글의 속성 단어죠. 그럼 이메일 쓴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연계형 확률 겁나 0%예요. 얘도. 자, 기어 나왔네. be concluded.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뇌피셜을 좀 넣었어요. 추론의 문해력을 넣었으니까 얘는 연계형 확률이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어.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윌리엄스가 아무래도 일할 것 같나? 나 연계형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 추론 문제. 결국에 179하고 180번쯤 전에 어딘가에 연계형의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90%, 80%의 확률로 이중 지문 176에서 180번이니까 연계형이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확률은 까봐야 알아요. 근데 일단 하나 나올 때가 더 많긴 해. 이중 지문은 확실하게. 자, 일단 78번하고 76번이 아예 아닌 건 느낌 왔죠. 제가 예상해보면 77번도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기 두 문제가 추론이 느낌이 많이 장렬해서.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의 목적은 가보죠. 요거죠, 인포메이션. 단일 질문하고 똑같아요. 일단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굵직하게 읽으세요. 문법의 구조가 겁나게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굵직하게 단어를 잡으세요. 안 그럴 거면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다시 토익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럴 거면. 자, AIM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ATM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근데 이 밑에 Staley Foundation 재단. Staley Foundation은 be proud to 동사원형, 자부심이 있어요.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Small businesses, 작은 업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물심양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 부심. 뭘 통해서? 이 AIM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이게 뭐냐? 멘토십 프로그램의 이름이다요. 이런 거죠. 이 멘토십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멘토하고 멘티를 구별하세요. 멘토하고 멘티는 달라요. 멘티는 멘토한테 교육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는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죠. 이 멘티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들은 매치가 돼 짝꿍이 맺어져. 발렌티어로 신청하신 멘토분들하고 이 멘토분들이 신청하신 멘토분들하고 매칭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ongoing은 형용사로 지속적인 전문가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그것도 무료로. 이 어드바이스는요. 초점을 맞추는 게 general matters예요. general matters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알면 좋을 만한 일반적인 여러 사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플래닝, 아니면 human resource, 인적 자원, 인사 관련된 것들. though에서 though는 although 같은 반전이에요. 여러 노력들을 하긴 하죠, 우리가. 멘토들을 특별한 식견과 통찰력을 멘티가 원하는 specific field에 딱 맞춤형인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또 아무래도 무료로 해주는 거고 지원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완전 소름 끼치게 딱 맞는 걸 처음부터 대줄 수는 없고 보통은 general matters에 대해서 먼저 멘토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요, 우리가. 멘티의 스페시픽한 필드에 맞춰는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긴 해요. 그게 테크놀로지 부분이든 푸드 서비스든 뭐 그딴 거 상관없어요. 절반 정도 읽었죠. 뒤에 더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도 되는데 토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펜돌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정보글의 목적이 나오는지 도전을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좀 더 읽거나 읽다가 어머 이게 목적이 아니었나 봐 하고 싶으면 그때 고쳐도 되잖아.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멘토십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근데 보기 B는 쓰기 찾다 구하다인데 기부해달라고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charitable은 자선의 느낌으로 훈훈하다. 근데 자선의 cause는 원인이다 보기는 여기서는 명목, 자선 명목, 자선에 대한 어떤 훈훈한 대의 명분, 그런 목적, 약간 이런 대의 명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거. 내가 알 바야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경제 관련 initiative는 무조건 외워야 될 토익용 단어예요. 이 책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이런 토익형 단어들 조금 더 중상위권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토익 실제에 출제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initiative는 계획이나 프로젝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행하고자 하는. 정말 글씨 안 써진다. 계획이나 프로젝트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경제한 기획의 대성공을 보고함.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보기 D는 자원봉사자로 일할 근로자들을 채용함은 아닌 거 아시죠? 멘토가 발렌티어 방식으로 멘토가 신청을 해서 나도 멘티 도와줄게요. 이렇게 와진다는 거지. 멘토들이 발렌티어 방식으로 뽑히는 거지. 발렌티어 워커스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 정보글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local opportunity for membership에서 local은 지역의 느낌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못 읽었는데 이 AIM의 frequent and educational events나 여기 library 자료들 이런 거 액세스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책임이 아니고 엘리저블은 자격이 있다는 얘기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educational events를 누릴 수 있고 library resource를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데 rolling bases는 휴지 두루마리 롤 이거 아니고요. rolling on a rolling bases는 특정 날에만 바라락 뽑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회전되는 회전 초밥처럼 수시로 계속 뽑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조건이 나오네요. 이런 걸 누리기 위한 applicants가 되기 위해서는 Hamrick City Metropolitan Area에 reside and 거주해야 돼요. 무조건 must니까.
제가 왜 여기서 지금 힘을 주고 있냐면요. 자격 요건, 갖춰야 될 덕목 부분은 연계형으로 많이 나오는 단서긴 해요. 제가 지금 이걸 전체를 다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특유의 짬밥상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흘려 읽지 마세요.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은 흘려 읽지 마세요. 근데 여기 CT의 대도시 지역 여기에 딱 사는 사람이어야만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내의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압축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local. 근데 이 지역의 멘토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대대적으로 알려줌. 정답 A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니까 여기 보면 아무나 이 멘토십 프로그램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 사업을 론칭했다는 건 회사를 창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가 지난 12개월 내에 있어야 돼요. 신설 업체의 느낌이 돼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저희 회사가 지금 운영된 지 45년째인데 멘토십을 원합니다.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자격 요건이에요. 숫자로 써진 기간이나 시점 따위는 연계형의 떡밥을 많이 주는 어휘에 속해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라고 뭐 이런 거죠. 아직 이 여자 누군지 못 찾았어요. 찾을 거예요. 자, 일단 연계형 확률은 뒤에 있는 문제들에 의해서 조금 밀려났는데 이 첫 번째 지문 안에 먼저 인포메이션 글에 있는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중 지문 중에서도 이중 지문은 꼴랑 지문이 2개 나오는데 두 번째 문제는 아직까지는 딱 중간 문제 얘에 비해서는 초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스테일리 파운데이션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 스테일리 파운데이션은 설립이 됐어요. In honor of는 뒤에 있는 애를 이 사람을 기리고 기념해 주기 위해서. 로잘린 스테일리 씨를 기리기 위해서 by her daughter 자신의 딸인 에밀리 바렛 이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이 재단이. 예. 그럼 재단 설립자가 누구예요? 얘예요. 이분이 딸이니까 이분의 어머니를 로잘린 스테일리 씨를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이름을 따와서 스테일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한 거죠. 이분이 기려지는 대상이지만 이 재단을 설립한 사람은 be established by her daughter Emily Barrett인 거죠. 그럼 Emily Barrett이 누군지 알겠죠? Emily Barrett은 누구예요? 재단 설립자예요. 여기서 풀렸네요. 아, 뭔가를 establish, 설립한 사람이 곧 창업자고 시작한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교과서 쓴 사람 뭐야? 그래서 정답 B로 가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죠. 이 재단을 아예 세운 사람인데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단을 세운 사람인데 왜 참여자야? 그리고 보기 뒤 이코노믹스 경제학 교수님 뭐야? 교수님 뭐야? 보니까요. 이 스테일리라는 이 에밀리 바렛의 어머니 이분이요.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자 저희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이런 공사 시공식이 아니라면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이자 저자이다. 이 사람의 작품들은 여전히 당대 요즘의 대학교 교실들에서 오늘날에도 많이 읽어지고 있다. 결국에 이 에밀리 바렛이가 아니고 이분의 어머니 로잘린 스테일리 씨의 화려한 이력을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이 뒤에는. 이걸 정신을 안 차리고 시간에 쫓겨서 너무 대충 읽다 보면 에밀리 바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로잘린 스테일리 씨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막 흥분해서 교과서 대학교 교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B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갈 건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지금 쫄리는 건 있어요. 뭐냐면 글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이유예요. One reason, one purpose. 빌로 숫자 1의 수식을 받는 purpose나 reason 찾기 문제는 글의 초반부에 꼴랑 한 두어 줄 읽고 전체 글의 목적이 파악되는 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얘 보세요. 76번. 잘 파악된 이유는 여기에 one purpose가 아니죠. 이 글 자체의 특정 목적을 물어본 거잖아요. 얜 재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질문을 똑바로 안 읽고 대충 넘겨짚으면 실수가 늘 수가 있어요. 자, 이메일에 이제 하나의 목적을 찾을 거예요. 누가 썼어요? 민우마. 우마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민우가 한국인 이름 갖고 마민우 씨 아니야? 마 씨가 있나? 그 다음에 알리아 윌리엄스가 받는 애잖아. 그리고 제목은요. problem.
re 땡땡은 reply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윌리엄스가 먼저 마미누한테 problem이라고 해서 글을 쓴 거야. 거기에 답장하기 눌러준 거야. 얘 마미누가 지금요. 4월 4일 날 윌리엄스 언니에게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네요. 언니야가 having trouble이 있다니.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언니의 첫 미팅부터 이렇게 첫 미팅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간에 트러블이 있으시다니. 우리 AIM 멘토랑. Keep in mind,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건 명심하세요, 대기야를. 아무래도 이 봄철, 스프링은요, 굉장히 바쁠 때라서 그래요. 랜스케이퍼 분들한테는. 조경업자들이 사실 봄에 바쁘거든요. 아유, 그래서 우리 언니를 가르쳐줄 멘토가 지금 정신줄을 놨나 보다 바빠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Still,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태프 멤버 중에 한 분이 speak to Mr. Finn 오빠야한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서 if 대 주어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고요. if necessary는 유명한 구문으로 가급적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if possible은 가능하다면 유명한 구문이고요. if necessary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another 다른 조금 더 responsive 반응이 빠르고 응답도 잘해주는 멘토로 바꿔줄게. 지금 짜증나셨나 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Whatever happens 뭔 일이 발생하든 갑자기 왜 지 혼자 쿨해? 어쨌건 I hope you 저는 바래요. hope 뒤에 새로운 문장 앞에 대시 많이 생략이 돼요. 여러분. hope는 to 동사 원형만 끄는 놈이 아니에요. hope that 이라고 문장 나왔을 때 대시 까인 거야. 그래서 hope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that 이하를 희망한다. 저는 어찌됐건 희망해요. 당신께서 워크숍을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멘토는 새로 찾아드릴 테니까 좀 브랜드 빌딩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워크숍을 좀 들으셨으면 어떨까? just는 과거 시제 동사 앞에서는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느낌이 있어요. 방금 막 5월 1일로 일정 잡았는데 그 워크숍 진행자 리더가 몰리 테이트거든요. 몰리 테이트라는 사람이요. run의 과거 ran으로 run firm이 되면 회사를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for years. 다년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Of course. 물론 그 워크숍 자체는 general audience, 일반적인 청중들을 위한 일반적 워크숍이지만 그치만 당신께서는 사부작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미스 테이트 씨한테 그 이후에 몰래 접선을 시도하듯이 어프로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some extra guidance, 본인한테 specific하다는 건 딱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당신의 분야에 딱 맞춤형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도를 분명히 받으실 수 있어요. 테이트즈한테요.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은 그랬어. 멘토가 지금 시덥잖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른 애로 바꿔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 이걸 얘기한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내용 확 바꿔서 우리 5월 1일자로 일정 딱 세팅한 워크숍 하나 좋은 거 있거든. 그거 들어. 그거 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문제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기가 요구하는 걸까요? ask for은 자기가 요청하는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글의 형태의 제목에 re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장해서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problem만 있고 우리가 흥분해서 디테일즈를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해야지 우리는. 디테일즈를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죠.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워크숍 들어보세요라고 했지 자기 의견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브랜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직접 조언을 해주는 의견을 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재배치해줘라. 그게 내 멘토 바꿔줘라.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려는 사람이지 refuse, 거절하려는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 뒤 이벤트에 초대를 좀 발행하려고 발행으로 읽지 마세요. 콜로케이션으로 issue an invitation은 초청하다. 근데 초청하다는 꼭 초대장을 보내야만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요. 무서운데. What can be concluded about Miss Williams? 윌리엄스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스가 누구죠? 밑에 지문에 당장은 이거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멘토하고 연락을 해서 첫 번째 미팅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예요. 맞죠? 멘토, 멘티 처음 읽은 거 아니죠? 아까 제가 이거 꼼꼼하게 읽어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멘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멘티가 갖춰야 될 것 첫 번째, 햄릭 시티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 살아야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자재의 사업차를 창업한 지가 지난 12개월 내에 있는 사람만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멘토가 될 사람하고 매칭이 돼서 멘토하고 멘티로서 뭔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멘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고 멘토를 찾는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멘티인 거죠. 그러면 멘티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예요? 12개월 미만의 업체를 창업한 거고 12개월 내에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무조건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여자가 사업체를 시작한 건 1년 되는 기간보다는 덜 됐다. within 12 months가 다른 말로 12개월 미만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형인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기 A는 테이트 씨가 누군지 알아요? 아까 5월 1일 날 따끈따끈하게 추가된 그 워크숍 진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테이트 씨의 자질에 대해서 뭘 물어보기는 물어본 적이 없지. 그 다음에 보기 B, 미스터 마오빠, 마미노 오빠는 전화로 연락이 안 됐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전화로 연락을 안 돼서 이메일을 보낸 건지 처음부터 이메일을 시도한 건지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보기 D, 언니는 다음 달에 시간 더 많아.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맞는 거죠. 자, 얘는 이중지문의 특성상 연계형 확률은 다소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지문의 연계형이 하나만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윌리엄스 언니는 아마도 어떤 업직종일까요? 기술업계, 식품, 랜드스케이핑 조경, 인테리어 디자인. 겁나게 고민되는데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갈 거고요. 왜냐하면 이메일의 마지막 쪽 이런 말이 있었거든. 몰리 테이트 씨하고 끝나고 어프로치가 가능해요. 그 언니한테 엑스트라 가이던스를 받으세요. 당신의 필드에 딱 스페시픽 하거든요. 이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분이 어떤 분이야? 성공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화석이야 이분. 화신이야.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날개를 피신 분이야. 이분한테 딱 본인 필드하고 딱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일치하는 매칭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요게 괜히 기어 나와가지고. 처음에 본인의 멘토로 들어갔던 사람이 랜드스케이퍼, 업계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랜드스케이퍼 업계인 멘토하고 본인이 무작위로 랜덤 매칭이 된 걸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하면 안 돼요. 문해력상. 스페시픽하다는 게 들어가면 이게 더 맞춤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 워크숍을 꼭 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해하면 우선순위로는 D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지 않나? 되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efforts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매럴수로 멘토와 멘티가 일단은 먼저 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로컬하고 metropolitan area 요거 하나 정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 뭐야? established by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founder. 세 번째 문제에서 paraphrasing은 뭘까요? 이런 재질을 보면 issue an invitation. issue an invitation의 동의어로요. extend an invitation도 있어요. 여기서 extend는 연장하다가 아니라 초청하다의 느낌으로 collocation이 돼요. 그리고 워크숍 와보라라는 얘기는 이벤트 참여하세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9번은 연계형의 포인트가 있었고 여기에 정답이 됐었죠. 그리고 within the past 12 months를 less than a year 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 헷갈리는 문제 엄청.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3중 지문이거든요. 토할 것 같네요. 아티클이래요. 두 번째 건 뭐예요? 스케줄표요. 세 번째 거는요? 이메일이요. 자, 연계형 확률이 전혀 없는 거 보여요? 전혀 없다. 야, 너무 없네. 둘 다 아티클 당첨!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글의 속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글에 따르면이 되니까 나머지 읽어봤자는 거야, 지금 당장은요. 자, 그 다음에요. 야, 뭐냐. 이메일을 왜 썼나? 이메일 목적 찾기구만. 연계형, 연계형입니다. 3중 지문이라 연계형 두 개는 나오죠. 자, 첫 번째 문제 살짝 볼게요. 아티클에 따르면 계획된 improvements는 개선이나 향상 작업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 토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요. improvements가 제목이네요. parkway는 어떤 공원 도로, 길, 벨라미 parkway의 improvements가 scheduled, 일정이 돼 있다.
3월 10일자에 발행된 기사글인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Governe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epartment가 회사 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전기, 교통 이런 식에서 단어랑 나오면 정부 소속, 도시 소속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부, 교통과쯤 될 거예요. 여기서 총괄할 거래. Improvement 작업을. Bellamy Parkway의 intersec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거리, 차가 빵빵빵 다니는 사거리 이 교차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교차로 도로들에 대한 improvement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개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between Colwell Street하고 Hines Creek Drive. Drive가 대문자로 쓰면은 어떤 도로에 가, 몇 번 가처럼 도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parkway가 확장이 될 거래요.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각각의 인터섹션을 넓이를 더 이렇게 뚱뚱하게 확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create turn lanes에서 레인이 차선인데 turn이라고 하는 걸 교통에서 얘기하면 좌회전, 우회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oth left and right turns에서 turns는 순서라는 느낌이 아니라 회전, 좌회전, 우회전 도로 부분을 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dedicated를 헌신적인이라고만 읽지 마시고요. 헌신적인 직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거 앞에 dedicated는 전용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stoplights는 멈춤 신호, 신호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control, 통제하는 거예요. left turn.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용 그 stoplights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쫙 하는 거예요. 파일럿 프로그램은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파일럿은 시범 운행이라는 뜻이에요. 시범 운영. 해봤다가 안 되면 접자. 살짝 한번 냄새 맡아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기 B는 damage를 수리하는 걸 포함한다고 했는데 damage가 아니라 확장하는 거 아니었어요? 스탑라이트 없던 것도 추가하고 도로 확장하는 거였는데 이게 손상이 어서 읽었어요, 우리가요. 근데 교통 체증이란 뜻인데 traffic congestion을 완화할 거다는 아직 못 읽었어요. 보기 D를 보면 필수적인데 안전 규정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모르겠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 4개 중에 오답의 단서를 2-3개 넘게 본 게 아니라면 하나만 겨우 깠든 전혀 다 이상한데? 다 까지지도 않는데?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좀 더 읽으세요. separate, 별도의 좌회전, 우회전 차선들이 생기면 트래픽의 흐름이 스무들리해질 거예요. build up, 빌드업이 뭐예요?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좋은 느낌의 빌드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차 뒤에 차, behind cars, 차 뒤에 꼬리 물려가지고 막 빌드업이 돼가지고 웨이팅 한참 기다리고 좌회전 한번 하든 우회전 한번 하려면 한참 기다리고 이러지 않고요. 이러지 않고 그 대신에 instead of smoothly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차가 켜켜이 쌓이는 상황을 막아주고 도로가 확장되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면 도로가 확장되니까 차선의 회전이 너무 꽉 틀어막히는 게 좀 숨통이 트여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차 뒤에 웨이팅이 늘어나는 걸 줄여주고 플로우 차가 유입이 흘러가는 양이 스무들리하게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법일까요? 시범 운영일까요? 데미지일까요? 문해력으로 갔을 때 트래픽 컨제션을 막아주고 완화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네요, 이거. 자, 2번째 질문 가열차게 읽어봐야지. 아티클 이 프로젝트의 비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고요? 프로젝트 돈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죠? 우리 돈 얘기 아직 안 읽었죠? 돈 얘기 읽어볼까요? 돈 얘기가 어디 있을까? 이 시티의 population은 인기가 아니고 인구예요. 인구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particularly 특히나 rush hour은 난리도 아니야. rush hour은 차가 많이 오는 붐비는 시간대는 진짜 지옥이야. 생지옥이야. Rock Hills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주변에 난리도 아니라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아직 돈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에 frustrated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우중충한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이 이제 쌓여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은 거버트시의 voters라고 하는 건 유권자, 투표자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주민과 시민을 의미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야 됐어 너무 지옥이니까 생지옥이니까 차라리 니네 시에서 property tax를 단기적으로 올려. 야 그냥 그렇게 해. 그래서 1.8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위를 넣으면 180만 프로젝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 내라 충당해. 그래 알았다. 내가 재산세 좀 더 내서라도 아우 나 못 다니겠다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돈 얘기가 나오는 유일한 부분이 텍스였어요. 텍스를 하루 왼종일 너무 길게 몇 년 동안 이럴 수는 없지만 텍스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찬성을 한 거라고요. 유권자들이요. 자, 그럼으로써 이 확장 공사가 돈이 충당이 된 거죠. 그럼 A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voters들이 동의해줘서 승인해줘서 더 내주고 더 뱉어내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커버 쳐질 거다 이거. 이 비용으로 충당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원래 맨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이 얼마인지가 써져 있는 적이 없는데 비교를 뜨면서 처음에 초기 예상보다 더 높을 거다, 더 비싸질 거다까지의 비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made public은 콜로케이션인데 be made public은 대대적으로 공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낫을 넣으면 아직 공표가 안 됐다라는 건 일반 유권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오피셜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직 off the record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죠. 그리고 되게 싸고 합리적이고 돈으로 쳤을 때 reasonable은 아주 합리적이고 거품 까진 가격 이런 말은 안 해도 텍스 얘기를 읽으셨으니까 그대로 넣으시는 게 좋죠. mention이 나오면 질문에 mention은 추론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 순박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단어로 살리면 A가 맞다는 얘기고요. 아, 이제 연계형이 슬슬 나올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왜 썼냐? 이건 연계형은 아니에요. 일단 요게 스케줄표가 껴 있잖아요. 요놈하고 요놈끼리의 연계형이 첫 번째로 항상 3중 지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의 연계형이 한 번은 먼저 뒤밀어. 그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 고작 안 읽었죠. 근데 여기마저도 읽게 만들 거예요. 요즘 토익은요. 그래서 8, 5, 6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도 흘리지 마시고 첫 번째 지문은 토할 것 같지만 좀 더 훑어는 보셔야 돼요. During the improvements, 이 개선 공사가 각각의 intersection에 이루어지는 동안에 원래 4개의 차선 중에 intersection은 사거리니까 사거리 교차로니까 요 차선, 요 차선, 요 차선, 요 차선 이 4개의 차선 중에 2개가 닫힐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4개 중에 2개씩 close to the traffic, close to traffic. 그럼 어떻게 돼요? close to traffic은 차선 막아놓는다는 얘기예요. In the relevant area, 이 improvement 작업에 관련되는 area는 중간중간 막아가면서 공사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 작업반 분들하고 장비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drivers, 운전자분들 중에 벨라미 파크 웨이를 운전을 주로 도로를 타시거나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도로 다쳤을 때 오면은 낭패를 보니까 이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로드워크 스케줄 확인 좀요. 그래서 이게 스케줄이야.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improvement schedule에서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정 동안의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이 날짜에서 이 날짜까지는 여기, 이 날짜에서 이 날짜 이거. 근데 이게 4개죠? 그럼 또 사거리 완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날짜들 동안에 발생하는 이 일정은 요 인터섹션 공사 기간이 요거고 요 인터섹션 공사 기간이 요거고 그럼 요 기간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closed 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사의 시작의 맨 처음 날짜가 이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날짜니까. 이걸 물어본 문제예요. 요거요. 그게 3월 14일 날 뭔 일이 발생할 거냐라는 얘기는 여기만 읽어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을 뜨면 어떻게 돼요? citizens가 왜 이제 와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보기 B는 몇몇 차선들이 닫힐 거다고 보기 C는 일정표 revisions, 수정이 발표될 거다. 일정표에 수정된 내용. 보기 D는 C 어떤 부서에서 정보 설명회는 왜 열어요? 설명회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되는 거예요. 3월 14일 날 뭐예요? 3월 14일 날 닫히는 레인들이 생기겠죠. 하나의 거대한 교차로 인터섹션에 여러 차선들이 있는 걸 중간중간 막아내겠죠.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close to traffic 이라는 행위가 공사 중에 있을 거고 그걸 스케줄표에서 확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스케줄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된 데자뷰 포인트 구간은 close 되는 곳이 곧 이런 날짜들이 여기가 close 되는 공간들이 있구나. 이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지연이 있거나 다른 또 변경이 있으면 그거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웹사이트에 따로 또 올릴게요. 이거 말고 또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거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3월 14일 날
변경사항이 발표될 거다는 아닌 거죠. 추가로 있으면 웹사이트에 얘기할게요가 되는 거지. 자, 후지타. 후지타야는 이메일 왜 썼어요? 몰라. 후지타. 여기 있다. 후지타가 마가노한테, 후지토가 마가노한테 4월 7일 날 하이 롤리언 이거요. 모르는 사람이거나 고객한테 하이 이름 하이 혜원아 하이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라 그래. 둘이요 아는 사이야 100%. 같이 일하는 동료거나 친구거나 뭐 여러 가지. 근데요 로드 워크에 대한 reminder. reminder는요 사람 명사가 아니고요. remainder이라는 단어랑 구별해야 돼요. remainder은 여분과 나머지라는 뜻이 있지만 reminder, I가 스펠링이 들어간 얘는 알림, 다시 한번 상기시킴의 느낌이 좀 있어요. 릴리안에게 I was just looking over the school calendar. 아, 내가 학교 일정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눈치를 채버렸어. 노티스가 동사일 때는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데디아를. 이게 로드워크가 턴오프가 왜 나왔어? 턴 띄고 오프면 전원 끄는 거죠. 근데 붙여서 꼭 어려운 단어 낀다?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가 수업 듣나? 학교 강사인가? 학교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돼요. 근데 턴오프를 굳이 알려드리면 길을 이렇게 달려. 차가 붕붕붕 가.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샛길 같은 거 있어. 여기 앞에는 여기 뭐 지나가는 데고 일로 나가면 여기 바로 여기 갈 거야 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 있죠. 이런 게 턴오프예요. 이런 게 턴오프야. 그냥 빠져갖고 딱 들어가는 이런 느낌의 지점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몰라도 상관은 없어. 로드워크를 하는 게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네. 우리가 있는 길이. 그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결국에 나중에 읽다가 되게 짜증나고 현타와. 이메일이나 편집글은 앞으로 시험장 가셔서 글 쓴 날짜를 무조건 확인하세요. 4월 7일 날 글 쓴 애가 우리 학교가 있는 쪽 도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는 4월 7일이 지금 현재 몇 요일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4월 7일에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여전히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에요. 보세요 여기. 4월 7일이 몇 요일이든 4월 7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4월 25일까지 건너뛰어야 될까요? 아니면 요 안에 있을까요? 요 안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얘네 뉴턴 스트리트 인터섹션 쪽에 위치하고 있구나가 연계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공교롭게도 민망하게도 제가 지금 읽다 보니 바로 뒤에 11th가 나와요. 11이라는 숫자 뒤에 뜨가 붙으면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월 7일에 다음 주 월요일은 4월 11일이라는 얘기예요. 4월 11일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4월 11일 날 우리 도로공사, 우리 쪽 길의 공사가 시작된대. 혹시나 자 여기 있네요. My street, your street 아니고 뭐래? our로 엮었죠. 토익은 소유격에 취약해요. our로 엮었다는 건 얘네 둘은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our street하고 했으면 얘네 11일부터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는 도로는 어느 도로예요? 둘 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면 얘네는 뉴턴 스트리트 지점, 그 교차로 쪽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노에 대해서 물어봤든 발신자에 대해서 물어봤든 둘 다 연계형의 중요한 단서는 뭐예요? 뉴턴 스트리트 쪽에 직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연계형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보기 A는 우편 수신인 명단에 왜 가입을 해갖고 왜 난리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후지타랑 다음 주에 왜 만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로 닫는 게 시작이 된다 했죠. 얘네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은 이미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동료라면은 어차피 얼굴 보는 사이인 거지 뭘 다음 주에 따로 만나. 그리고 보기 씨, 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닌다. 학교니까 학부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연계형이니까. 연계형을 생각하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풀었고요. 얘가 이메일 쓴 이유요. 이메일 쓴 목적만 이제 풀면 되죠. 그 뒤에 그래서 너 오늘 leave work today. leave work 한다는 건 퇴근하다예요. 일을 떠나는 건 퇴근하는 거예요. 너 오늘 퇴근하기 전에 좀 추가적으로 리마인더를 좀 부모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냐? 왜냐면 it will be taking place so close by. close by는 굉장히 가까운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무 가까운 데서 도로 공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inconvenience를 좀 많이 더 발생할 것 같거든. 어디보다?
upgrades to other sections of the parkway. 파크웨이의 다른 섹션들보다 이 학교 쪽에 직격타를 좀 줄 것 같거든. 그럼 부모님들 난리 나니까 부모님들한테 리마인더 좀 보내줄 수 있냐? 뭐라고 리마인더를 보내주냐면 우리가 고객분들이 한다. 우리 학부형분들한테 warn, 동사로서 사람 앞에 warn은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듯 알려줘야 돼. 스쿨버스도 아무래도 조금 behind schedule, 일정이 조금 밀릴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중에 차 몰고 와서 애들 픽업하고 또 내려주고 학교 앞에 또 애 데려오고 이러시는 부모님들도 조금 딜레이 있으면 감안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들 당황하니까 리마인더 좀 네가 보내줄래? 이게 글쓴 목적이겠죠. 글쓴 목적은 캘린더, 일정표에 entry라고 하는 건 입력 내용의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의미가 뭔 의미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건 아닌 거죠. 데이터 엔트리, 데이터 항목, 데이터 입력 이런 것처럼 캘린더의 엔트리상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잡아줄게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transportation은 셔틀버스 같은 걸 포함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이용할 교통수단의 대안들을 목록으로 쫙 나열해 준 게 아니죠. 동사 리스트는 열거하고 나열해 주다고요. 그리고 보기 D는 픽업 시간을 좀 미루는 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낚이면 안 돼요. 이 단어가 분명히 보였죠. pick up and drop off. 근데 픽업 시간을 미루는 걸 제한한 게 아니라 픽업하는 것도 조금 딜레이 생길 수 있고 조금 버스 운영 시간 조금 밀릴 수 있고 그러다는 걸 부모님들한테 네가 알려줘라는 얘기지. 야 우리 픽업 시간 미루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글 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네가 부모님들한테 리마인더를 좀 보내줄래? 네가 퇴근하기 전에 업무를 좀 해줘라. 고객님들, 부모님들, 학부형님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통해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문자로 보냈든 SNS 상으로 보냈든 이메일로 보냈든 전화를 걸었든 부모님들한테 퇴근하기 전에 리마인더를 보내야 되는 타스크를 후지타가 글의 수신자한테 어사인 해주려고 글을 쓴 거예요. 그 일을 얘한테 배정하려고. 어렵죠? 86번 정답은 트래픽의 플로우가 스무들리해지면 트래픽 컨제션이 줄어드는 거, 완화되는 거. 요거 두 번째 문제는 텍스였고 그대로 넣은 거. 그 다음에 88번 문제는 요거 3월 14일 보고 위에 지문에서 close to traffic 이거로 연결해서 정답 나왔고 189번은 send out reminder 보내줄래? 커뮤니케이션 업무 좀 해줄래? 여가 패러프레이징 연기형 개수를 잘 세가면서 풀고 3중 지문의 연기형 2개는 인지를 하면서 푼다. 그러면 정답 D인 거죠. 어렵죠, 그죠? 근데 이 책이요, 고급 난이도 문제가 잘 들어가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의 지문이 실제로 낄 수 있고요. 근데 모든 지문이 이런 난이도는 아니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약간 피키한 문제를 공부할 수 있게 좋아요. 이 도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은요. 다른 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료 인강도 아닌 상태에서. 근데 좋아요, 문제요. 공부하기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읽어보시고 문해에 해당해서 내가 깎인 문제인지 단어의 변형을 못 받은 건지 단어의 변형을 못한 건지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틀린 건지 문해 해석에서 틀린 건지를 분석을 하고요. 단어 교체되는 걸 정리할 만한 건 본인의 수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서 독해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넣으세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한 번에 많이 풀거나 시간만 재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연습을 해나가면서 문해 구조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8강은 A시에 대해서 짧게 공부하는 툴을 드릴게요. 유료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씩밖에 못 보여드리는 한계가 있어요. A시는요. 그래도 파트별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길라잡이를 정하는 정도는 잡아드릴 거예요. 그 다음 강서부터는 A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